안녕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현재의 감정과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인간 존재 역시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팩트플리스의 데이터의 장기적 흐름을 통한 세계 인식의 깊이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시간성에 기반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이라는 이 두 관점을 함께 놓고 시간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판단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팩트플리스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할 유아교육학과 교수 성영실입니다. 오늘은 시간과 데이터 속에서 재구성되는 인간과 세계 이해라는 주제로 팩트플리스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시간성에 기반한 인간 존재의 이해와 장기적인 데이터 관점에서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인간 판단의 깊이와 삶의 방향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식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이 판단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존재와 시간과 팩트플리스의 연결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기 판단의 위험성과 성찰적 판단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속 책임과 존엄을 포함한 통합적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히 철학과 데이터 리터러시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읽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5가지입니다. 먼저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 속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요. 다음으로 시간을 고려한 판단이 인간의 존엄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팩트플리스가 제안하는 장기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단기 사건과 장기 흐름을 구분하는 사고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강의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이런 논의를 융합 통찰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막 본 뉴스, 방금 들은 이야기, 오늘 느낀 감정,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 자극으로 세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충분할까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단순히 현재라는 한 점에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지닌 존재이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존재이며 그 전체 시간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사건 하나로 세계 전체를 이해하려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고 인간과 세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통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무엇인가는 대상을 정의하려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 존재의 구조, 시간성과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세계 내 존재로 이해합니다. 즉,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세계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던져져 있고 그 안에서 관계 맺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이해가 시간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인 정보, 팩트, 사실 소비를 넘어서 존재론적인 사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 구조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시계가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시계는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물리적 시간을 측정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10분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현재 판단이 단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미래의 기대와 불안이 얽힌 상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몇 시가 아니라 어떤 시간 감각 속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시간 감각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시계처럼 측정 가능한 존재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많고요. 인간을 시간 속 의미 형성의 존재를 볼 때 비로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성은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판단은 항상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확장할수록 판단은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현대인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단기적인 존재인가? 자, 이 말은 인간이 즉각적인 반응과 현재 중심의 사고를 다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보, 짧은 영상, 자극적인 제목, 즉시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편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방금 일어난 사건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불안이 쉽게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정보는 맥락을 잘라내고 하나의 어떤 큰 사건만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장기 맥락의 상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판단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순간에 붙잡히는 것은 비본래적 존재 방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통합적 사고는 복잡한 것들을 많이 외우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고 더 긴 시간의 흐름을 보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팩트플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팩트플리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시간 속에서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대부분은 뉴스, 속보, 인터넷 기사 제목, 짧은 영상, 주변의 분위기 같은 것으로 세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지금 막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를 사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큰 사고,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충돌, 질병 확산 소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순간적으로 장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플리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사건과 추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눈에 굉장히 잘 띄고 강렬하지만 추세는 조용하고 길게 움직입니다. 사건은 순간을 보여주지만 추세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사건이 아닌 추세를 잇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 세계가 매우 위험해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계속 나빠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사건만으로는 부족하죠. 오히려 5년, 10년, 수십 년의 흐름, 그리고 여러 지역과의 비교,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팩트플리스는 우리에게 정보를 더 많이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더 길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적인 반응을 늦추고 비교를 해보라는 그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보다 먼저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포, 무서움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먼저 인간은 불안해지고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정보에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빠르지만 그 빠르다고 해서 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빠른 반응은 비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맥락을 놓치게 만들고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팩트플리스는 이러한 태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금만 늦춰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료도 보세요. 한 나라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와도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수치만 보지 말고 10년 전, 20년 전의 수치, 데이터와도 연결해보세요. 이런 비교의 과정이 바로 감정적인 즉시 판단을 교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즉 데이터는 성급한 판단을 늦추는 훈련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재정렬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즉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띄는 사건, 충격적인 사례, 강한 인상에 의해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요. 팩트플리스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세계를 너무 자주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더 크고 긴 흐름,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지,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추세는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생길 때 우리는 사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해석하는,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시간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 중심의 인식은 사건에 과도하게 고정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반면 데이터 중심의 인식은 흐름과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전체 현실로 일반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순간을 확대하고 구조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한 장면보다 장기적으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 스케일 오류라는 것, 이것은 같은 현상도 짧은 시간축에서 보면 위기이고 긴 시간축에서 보면 변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오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시간축 선택의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마틴 하이데거와 한스 로슬링 두 사상가의 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와 로슬링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자이고 로슬링은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단기성 비판을 통해 시간성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이해를 위해서 시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고, 로슬링은 세계 이해를 위해서 장기적 데이터 시야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둘 다 전체성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찰적인 판단이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과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시야는 책임과 윤리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반응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를 길게 보지 못하지만 시간 감각이 넓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과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감각의 교정은 단순히 총명해지는, 똑똑해지는 일이 아니라 존엄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정답 찾기처럼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값을 산출하는 계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의 선택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조건, 미래의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단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불안은 자유의 조건이자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성숙한 인간이란 완벽한 답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감당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결국 판단은 정보 처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실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단을 인간 존엄과 연결해 보면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존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존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시간의 맥락을 고려하는 판단이 존엄을 지켜내는데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은 종종 타인을 도구화하거나 단순화하지만 시간 맥락을 고려한 판단은 더 신중하고 책임있게 타인을 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찰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더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존엄은 감성만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사실 존중, 책임 있는 결정과 연결될 때 더욱 두터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원인은 시간 단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현재는 자극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긴 호흡이 사라질 때 불안은 구조적으로 증폭됩니다. 미래에 대한 상실감은 의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지금 버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미래 감각이 무너지면 삶의 안정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즉각성 중독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바로 판단하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결론 내리는 습관은 인간의 성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과잉은 삶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 완화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차단이 아니라 시간 감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긴 시간 안에 놓여 있다는 감각, 지금의 문제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감각이 인간을 안정시킵니다.
팩트플리스는 사실 충실성인데 이 사실 충실성은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자 존재를 성찰하는 실존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반 사고를 감정을 억누르는 차가운 태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실 기반 사고는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성찰의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을 곧바로 결론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지연하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사고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 이해가 데이터 해석의 핵심 요소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숫자는 단독으로 의미를 말해주지 않죠. 시간 속에서, 비교 속에서,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결국 시간학장은 통합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습관화된 성찰은 지적인 윤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단지 똑똑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실존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다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를 다시 본다는 것은 사건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야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새롭게 본다고 하면 특별한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보기 방식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면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감정 반응을 점검하고 섣부른 빠른 결론을 연기하고 미루고 판단을 다시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해석의 확장은 결국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통찰은 눈앞에 없었던 정보를 하나 더 얻는 데서 발생하기보다는 이미 보고 있던 것을 어떤 구조와 어떤 시간축에서 다시 보느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다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증가가 아니라 성찰과 해석의 깊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세 층이, 즉 즉각 반응을 형성하는 감정층이, 우리 믿음과 습관을 강화시키는 무의식층이, 판단을 검증하는 기준인 사실층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판단이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대 감정처럼 단순하게 양분해서 나누는데요. 실제 인간의 판단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감정은 빠르게 반응하고 무의식은 오래 축적된 습관과 신념을 작동시키고 사실은 그것을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간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판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무의식의 습관을 성찰하고 사실을 통해 검증하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 통찰의 구조를 살펴보면 팩트와 시간이 결합될 때 판단의 깊이가 확보되고 데이터와 존재가 연결될 때 책임이 강화됩니다. 데이터와 윤리, 정보와 윤리가 결합될 때 지혜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융합 통찰의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보다 사실을 시간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 방식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판단이 존엄의 표현이라는 관점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융합통찰은 개인의 지적인 능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세계를 대하는 태도로 확장됩니다. 이런 통합적 사고는 세계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긴 시간, 넓은 구조, 책임 있는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성을 경계하는 것이 세계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성 회복이 장기적인 판단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사실 존중이
감정의 폭주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찰적 판단이 인간 존엄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융합 통찰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답게 판단하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시간, 존재와 데이터, 정보와 윤리를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을 넘어서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찰을 위한 융합 통찰적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눈앞의 사건에 더 반응하는가? 아니면 긴 시간의 변화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가?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 나는 감정에 따라 바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근거를 확인한 뒤 책임있게 결정하는가? 이 두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서 세계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습관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건에 붙잡혀 있는지, 장기적인 흐름과 변화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실을 통해 점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융합통찰에 필요한 성찰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팩트플리스와 존재와 시간, 이 두 관점을 함께 놓고 보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모두 시간이라는 차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이 가능할 때 우리는 단기적 불안에 흔들리는 판단을 넘어 더 긴 안목과 더 깊은 성찰을 가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세계와 인간을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데이터와 존재 성찰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